문제 좀 볼게요. 1번부터 봅니다. 1번은 관리에 대한 문제고요. 관리. 1번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골라봅니다. 1번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 관리는 부동산의 유용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적인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함으로써 법적인 보장을 확보하는 거다. 그럼 법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1번은 맞다고 봐야겠고, 2번 시설 관리는 아까 관리의 영역에 따른 관리에서 FM이라 불렀던 거. 그래서 부동산 시설을 단순히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 그래서 가장 소극적 형태의 관리다. 3번에 있는 자기관리 또는 직접관리는 위탁관리, 전문관리에 비해서 기밀유지에 유리하고 의사결정이 그만큼 신속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관리 방식에 따른 분류에서 장단점 설명한 거고, 4번은 아직 안 배우신 건데 그 관리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임차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중에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걸 비율임대차라 불러요. 이건 나중에 배우실 거고. 5번 대상 부동산에 물리적 기능적 하자가 있을 때 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건 경제적 관리가 아니라 기술적 관리였죠. 기술적 관리. 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얘처럼 한 문제 안에서 뭐 관리를 내용에 따라 분류했을 때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관리, 그 다음에 영역에 따라 분류한 시설 관리, 자산 관리, 뭐 부동산 관리, 관리 방식에 따른 분류한 거,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묻고 있는 거죠. 답은 5번이 틀렸고요. 2번은 지난주에 배웠던 건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설명 찾는 겁니다. 옳은 것. 그래서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뭐 개발의 과정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물은 건데, 기억번 시장성 분석은, 그럼 시장성 분석은 지역경제 분석, 시장 분석, 그 다음에 하는 게 시장성 분석이었죠. 그럼 분석의 대상이 뭐였다? 개발될 내 부동산 자체. 그래서 시장성 분석은 개발될 내 부동산이 과거는 필요 없다고 그랬죠. 현재나 미래의 시장 상황에서 얼마만큼 매매되고 임대될 수 있는가를 분석한 걸 시장성 분석이라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럼 기억은 맞았죠. 그럼 기억은 들어가야 되니까 답은 1, 2, 3번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럼 니은번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가 동일하다. 그럼 여기서 타당성 분석이라는 건 경제성 분석의 한 방법으로서 들어가는 비용과 발생하는 수입의 크기만 비교하는 거랬어요. 그럼 그 타당성 분석을 한 결과가 똑같다면 사람들은 다 여기다 투자해야 된다? 그건 아니라고 그랬죠. 별도의 투자 분석 과정을 거쳐서 투자할지 말지가 사람마다 어떨 수 있다? 다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니은도 맞았어요. 그럼 일단 1번은 탈락이네. 그럼 그 다음에 읽으실 건 디귿번 하나 더 읽어보면 되겠죠. 디귿번 흡수율 분석. 그 흡수율 분석이 개발의 타당성 분석 중에 어떤 분석 방법으로 사용되는 거? 기억에 나와 있던 시장성 분석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게 흡수율 분석이었죠. 그럼 기억하고 디귿은 똑같은 문제예요, 지금. 두 개가 같은 방법이니까. 그래서 흡수율 분석도 마찬가지로 시장성 분석처럼 과거에 대한 분석은 한다, 안 한다? 관심 없다고 그랬습니다. 현재나 미래를 예측하는 게 주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럼 디귿은 틀렸네. 그럼 기억리은 들어가고 디귿 안 들어가니까 답은 무조건 3번이네요. 뭐. 나머지 거 왜 틀렸는지 확인합니다. 리을번에서 개발 사업에 있어서 법적인 위험, 법적 위험이라는 건 법률 환경이 바뀌면서 생기는 위험이었는데, 이런 법적 환경은 토지이용 규제와 같은 사법적인 측면과 소유권 관계와 같은 공법적 측면에서 발생한다. 뭔가 좀 어색하죠? 토지이용 규제는 공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 거고 소유권이 사법적인 측면이잖아요. 그럼 얘는 공사법의 위치가 바뀌었었죠. 리을이 틀렸고, 개발의 단계는 뭘 할지 구상하고 땅 사기 전후로 예비적 타당성 분석하고 타당성 분석한 다음에 돈 빌려서 건물 짓고 팔아먹는 거랬죠. 그럼 그 7가지 단계 중에서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라고 하는 건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뒤에 가서 타당성 분석을 또 할 거니까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계략적으로 대충 분석하는 걸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미음은 맞았고, 그래서 맞는 거 찾으면 기억, 니은, 미음. 3번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골라봅니다. 1번 자체 개발 사업. 얘는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을 자기가 직접 개발하는 걸 말했죠. 상대적 개념은 지주 공동사업이라고 불렀던 거. 그럼 1번은 맞았다고 봐야겠고, 2번 토지 소유자가 제공한 토지에다가 개발업자가 공사비를 부담하여 부동산을 개발했어요. 그럼 이건 지주 공동사업이죠. 근데 그 지주 공동사업 방식 중에서 개발된 부동산을 제공된 토지가격과 공사비 비율로 나눠 가졌대요. 그럼 공사비를 뭐로 준 거예요? 건물로 떼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등가 교환 방식 또는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이 될 겁니다. 그럼 2번은 빠졌네. 3번 토지개발 신탁과 사업 수탁 방식은
형식의 차이가 있으나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가 된다는 점은 동일하다? 아니요. 개발 사업을 남한테 맡긴다는 점만 똑같고 차이는 뭐였어요? 소유권 이전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개발 사업의 주체가 토지 소유자냐 아니면 신탁사냐는 차이점이었죠. 차이점.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죠. 4번 개발 사업에 있어서 자금 조달, 사업 자금의 조달 또는 상호 기술 보완 등 필요에 따라서 법인 간의 콘소시엄을 구성했대요. 그럼 답이 나와 있네. 콘소시엄 구성 방식. 그 다음에 5번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설업체에 공사를 발주하여 공사비를 지급한답니다. 그럼 이건 지주 공동사업 방식 중에서 일단 어떻게 해서 공사비를 지급한다는 거예요? 분양을 해서 분양 수익금을 받아들이고 그걸 가지고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는 거죠. 그럼 이름에 개념이 나와 있네. 그래서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그 답은 틀린 거 3번 찾으시면 되죠. 4번은 오늘 배웠던 마케팅에서 1번 사피믹스. 그럼 네 가지 P가 뭔지만 찾으면 되죠. 제품, 프로덕트, 유통경로 플레이스, 판촉 프로모션, 가격 프라이스. 그럼 1번은 맞았고 2번 다른 아파트와 차별화되도록 혁신적인 내부 구조를 설계했다. 아파트에다가 예를 들면 뭐 다락방 같은 걸 갑자기 만들어줬어요. 다른 거엔 없는. 그러면 아파트라고 하는 제품 자체가 차별화된 거로 봐야겠죠. 그래서 2번도 맞았고 3번 표적시장이라는 거의 개념은 전 단계인 세분화, 즉 S전략을 통해서 세분화된 시장들 중에서 내가 물건 팔아먹기에 가장 유리한 시장을 표적시장이라 불렀죠. 그러면 세분화된 시장 중 가장 좋은 시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장이 표적시장이라고 볼 겁니다. 4번 유통경로 전략. 유통경로 전략은 유통을 시키는 방법상의 문제잖아요. 또는 부동산이 있는 위치, 장소에 대한 문제였고 근데 뒤에 나와 있는 설명은 고객 행동 변수 및 고객 특성 변수. 그럼 얘는 고객이 누구예요? 수요자죠, 수요자. 그럼 그 수요자를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했대요? 나눴대요, 나눴대. 그래서 몇 개의 세분 시장으로 나눴답니다. 그럼 이름에, 문제 이름이 나와 있네. 세분화죠, 세분화. 얘는 STP 전략 중에 S, 세분화 전략에 대한 설명입니다. 4번이 틀렸네요. 5번 포지셔닝. P 전략은 목표 시장에서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여 경쟁 제품과 뭐를 차별화시키는 거예요? 제품 자체를 차별성 있게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건 4번 틀렸습니다. 4번은 왜 틀린 거예요? 뒤에 설명은 뭐 중에서 STP 전략 중에서 S 전략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거기서는 뭐라고 써놨어? 4P 믹스 중에 플레이스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럼 앞뒤가 아예 안 맞는 거잖아요, 이건. 그래서 3번이 틀렸죠. 여기까지가 개발관리론에 대한 얘기고 여기서는 문제 틀리면 하나도 안 됩니다. 다 맞으셔야 돼, 기본적으로. 그래야지 간평에서 2문제 맞아도 되는 거고 투자론에서 3문제만 맞아도 되는 거고 금융론에서 3문제만 맞아도 되는 거죠. 개발관리론에서도 다 틀리면 그냥 무조건 뒤쪽은 비 내릴 거예요. 못 붙어요, 그렇게 해갖고는. 5번 다음 용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이거는 이제 감정평가 규칙이 개정되기 전에 나왔던 문제라 앞에 있는 조건부 평가니 소급 평가니 이런 것들을 가지고 냈는데 그래도 답은 찾을 수 있었어요. 1번 조건부 평가라는 건 가격 증감 요인이 되는 새로운 상황의 발생. 그러니까 조건이라고 하는 미래 상황을 가정해서 가치를 평가한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기준 시점을 미래로 둔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소급 평가라는 건 기준 시점을 언제로 본 거? 과거. 그 다음 한 페이지 넘겨서 일괄 평가라는 건 2개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에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 이걸 무슨 부동산? 복합부동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부동산을 하나로 묶어서 평가하는 걸 말하고 법정평가라는 건 법률에서 그 절차를 정해놓은 대로 평가하는 걸 말했죠. 그래서 뭐라고 기억하시면 돼? 수, 경, 조, 공. 그래서 수용 나와 있고 과세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 5번 일체로 이용하고 있는 물건. 그럼 이걸 무슨 부동산? 복합부동산이라고 불렀습니다. 뭐의 대상이 되는? 일괄평가의 대상이 되는. 근데 그 물건 중에 일부분만을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의 일부분을 평가했으니까 이걸 뭐라 불러? 부분평가라 부르죠. 부분평가. 이름에 써놨잖아요. 물건의 일부분만 평가했다고. 그럼 이건 구분평가가 아니라 부분평가. 구분평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의 물건인데 가치가 다른 거로 구분될 수 있을 때 그 가치가 다른 걸 구분해서 매긴 걸 구분평가. 구분해서 매겼느냐, 일부만 매겼느냐, 구별하시는 거. 6번, 그래서 답은 5번이 틀렸습니다. 5번은. 6번, 부동산 가격 이론에서 가치와 가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고를래요.
가치는 장래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기 때문에 누가 환원했느냐에 따라서 주관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추상적 개념이고, 가격은 그 가치가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됐었던 금액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개념이 될 겁니다. 2번, 가치가, 그 물건의 가치가 본질이고 그에 따라서 그걸 화폐로 표현한 게 뭐예요? 가격이에요, 가격. 그럼 가치가 높아지면 그 물건의 가격도 올라가겠죠. 3번,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라 단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은 일치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가격은 가치로부터 괴리된다. 단기에는 공급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가치와 가격이 불일치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게 언제가 되면 장기가 되면 일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단기와 장기의 위치가 바뀌었네. 4번, 부동산의 가치는 평가 목적에 따라 또는 평가 방법에 따라 일정 시점에서 여러 개 존재한다고 그랬죠. 이걸 두고 가치의 다원적 개념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고, 그러나 가격은 과거에 실제로 지불됐었던 값이기 때문에 주어진 시점에서 몇 개만 있다? 한 개만 있다고 했습니다. 한 개. 5번, 부동산의 가치의 정의.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 편익을 언제 가치로?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그럼 5번도 맞는 표현. 틀린 건 3번. 7번, 감정평가 절차상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지역분석을 하고 그걸 기준으로 개별분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역분석이 개별분석보다 먼저 합니다. 그럼 1번은 맞았고. 2번, 개별 요인이라는 거의 개념. 가치 형성 요인 중에 개별 요인이라는 거의 개념. 그래서 당해 토지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그 부동산 자체의 개별적인 상태나 조건 등의 요인을 개별 요인이라 부른댔죠. 그럼 얘는 개념이니까 됐고. 3번, 지역 분석에서는 개별 분석에서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대상 부동산의 최애 유용을 판정한다. 부동산의 최애 유효 이용 여부를 판정했던 건 개별 분석에서죠. 그럼 일단 개별 분석에서는 이렇게로 바뀌어야겠죠. 그리고 그 지역 분석에서 먼저 파악한 걸 근거로 개별 분석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누구와 누구의 위치가 바뀌었구나.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위치만 바꿔주면 될 겁니다. 4번과 5번은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인 인근 지역과 동일 수급권에 대한 얘기인데 아직 안 배웠어요, 얘네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답은 3번 틀렸습니다. 8번, 감정평가의 가격 재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럼 얘네들은 개념 물어본다는 거죠. 그럼 1번, 대체원칙은 대체재의 가격이 부동산 가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원칙이랬죠. 근데 그 개념을 물은 게 아니라 이 대체원칙에서 대체관계가 성립이 되려면, 즉 아파트와 빌라가 대체재가 되려면 이 두 개가 용도면에서나 효용면에서나 가격면에서 어때야 돼요? 비슷해야 돼요. 짜장면과 짬뽕을 대체재라고 보는 이유는 뭐예요? 먹어서 배부르다? 용도나 효용이 같고 가격도 서로 어떻게 때문에 비슷해서 짬뽕은 한 그릇에 10만 원인데 짜장면은 한 그릇에 5천 원이에요. 그럼 이 두 개는 대체재가 되지 못해. 우리는 무조건 뭐만 먹어야 돼? 짜장면만 먹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맞는 표현이고, 2번, 균형의 원칙에서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도로 발휘되려면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과의 균형이 중요하다. 얘는 외부 환경과의 결합을 다루니까 외적 원칙은 뭐라고 그래야 돼? 적합의 원칙이라고 그러죠. 2번 틀렸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뭘 제일 많이 묻더라?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을 구별해 보세요. 2번이 틀렸고. 3번,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의 구성 요소가 전체에 기여하는 정도. 이게 뭐라는 거예요? 기여도. 그래서 기여도가 클수록 부동산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니까 기여도가 가장 큰 사용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럼 얘도 맞는 표현으로 봐야겠고. 4번, 부동산의 가격도 경쟁에서 결정된다. 이걸 무슨 원칙? 경쟁의 원칙. 5번, 변동의 원칙이라는 건 부동산의 가치 형성 요인이 변하면서 부동산의 가격도 계속 변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가치 형성 요인이 변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 이 가치 형성 요인이 변할 동안 부동산이 계속 존속해야 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뭐랑도 관련이 있을 테고, 영속성.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다른 부동산과 붙어 있어서 그런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가 변하는 위치의 가변성이나 용도의 다양성 같은 것도 가치 형성 요인이 변하게 되는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 가치의 재원칙에 대한 특성이라고 해서 특징이라고 해서 묻는 문장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답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개념은 개념에서 물어보니까. 답은 2번만 틀린 거 찾아내실 수 있으면 되겠죠. 9번은 아까 표에서 하나 외우시라고 했던 거 있었죠. 가치의 삼면성과 3방식과 6방법. 그럼 이 문제를 내려고 얼마나 출제자가 노력을 했냐면
이게 연결되는 거 정확하게 모른다 하더라도 가치의 삼면성은 세 가지 누구누구예요?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그럼 얘는 안 나온 게 누구밖에 없어? 비용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가치의 삼면성이 뭔지만 알아도 답을 풀어. 왜? 비용성이라고 돼 있는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걸 못 찾았다 쳐요. 그럼 비교 방식으로 가격 결정하는 걸 뭐라 불렀어요? 거래사례 비교법. 근데 이건 답이 두 개나 돼. 그럼 못 찾았다 쳐요. 그럼 수익 방식은 전부 다 뭐로 끝나요? 뭐로 시작해? 다 수익이잖아, 수익. 수익성, 수익 방식, 수익 가격, 뭐 다. 그러면 수익 들어가는 건 누구 하나밖에 없어. 수익 분석법 하나밖에 없네. 답은 3번. 실제로 기출됐었던 문제고, 출제자가 문제를 낼 때 이런 문제는 왜 내는 거예요? 하나 맞추라고. 그래야지 60점은 나올 거 아니에요. 출제자 입장에서는 다 틀리게 내는 문제도 절대 잘 내는 문제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한두 문제는 맞게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두 문제가 한두 개 나오는 게 아니라 40문제 중에 적게는 15개, 많으면 20개 정도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학계로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40점 밑으로 맞기가 더 힘들어. 이런 문제 내니까. 10번 갑니다. 의류 판매점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 조사를 의뢰받은 공인중개사 A는 아래 사례를 조사해서 가격을 계산해 보렵니다. 그럼 지금 보니까 부동산이 몇 개 등장했어요. 대상 부동산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사례 부동산이라는 게 하나 있죠. 그럼 부동산 두 개를 비교하고 있으니까 이건 무슨 방식이요? 비교 방식으로 가격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뭘 구해봐라? 비중가액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비중가액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여기다가 거래 사례 가격에다가 보정치만 곱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럼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은 뭐부터 찾아야 돼? 거래 사례 가격이 얼마인지부터 찾아야지. 그래서 맨 마지막 보니까 거래 사례 부동산을 이틀 전에 얼마에 거래됐다? 9억에. 그럼 이 9억이 거래 사례 가격이죠. 나머지는 보정치만 찾으면 되는데 그 세 번째 질문에서 이틀 전이 주어진 건 뭐 때문이에요? 이틀 전에 거래된 건 거래 시점이 이틀 전. 가치를 평가하는 시점과 거의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뭘 하지 말아라? 시점 수정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래된 시점이나 가치를 평가하는 시점이 비슷비슷하니까. 그래서 시점 수정을 하지 말라고 이틀 전을 준 거고, 나머지 문장은 아까 이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누굴 찾아야 돼? 보정 대상이 누구고 비교 대상이 누구고 더할지 뺄지만 찾으면 돼요. 그럼 첫 번째 문장 대상 부동산 2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사례 부동산 보다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개별적으로 10% 우세에다 동그라미 칩니다. 그럼 얘는 뭘 보정하라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우세한 걸 나타내고 있으니까 개별로인 비교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개별로인 비교치는 기본적으로 몇 점이랬고? 100분의 100. 그럼 그걸 써놓고 누굴 찾아라? 은, 는, 이, 가 앞에 들어가는 보정대상이 누군지 찾으라는 거죠. 그럼 보정대상이 누구로 돼 있어요? 대상부동산. 그럼 대상부동산은 위에 있다 밑에 있다? 위에 있으니까 얘를 건드리면 되죠. 얼마만큼? 10%만큼 우세하다고 그랬으니까 10을 더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게 뭘 구한 거다? 개별로인 비교치 구한 겁니다. 두 번째 점, 대상 지역의 상권 2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사례 지역 보다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5% 열등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그럼 얘는 지금 뭘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대상 지역의 상권하고 사례 지역의 상권 지역을 분석하고 있잖아요, 지역. 그럼 얘는 지역요인 비교치 계산하는 거고, 기본값은 얼마? 100분의 100. 이걸 써놓고 누굴 찾아라? 은는 이가 앞에 있는 보정 대상 찾으면 되죠. 그럼 은는 이가 앞에 있는 애가 누구예요? 대상 지역의 상권이에요. 그럼 얘는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보니까 위에 거 고치면 되죠, 위에 거. 그 위에 거만큼, 위에 게 얼마만큼? 5%만큼 열세를 했으니까 빼면 되겠네. 그럼 보정치 다 구했으니까 얘는 다행히 실제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구하는 식만 만들려고 그랬죠. 그래서 9억에다가 100분의 110 더하기 100분의 95. 답은 3번. 할만해요, 이 정도는. 여기까지 하시고, 두 달 동안 해서 기본서 한 수란 돌았습니다. 다음 달에도 똑같이 기본서 갖고 돌 거예요. 그래서 3, 4월 달은 구주가 나옵니다. 구주가. 그래서 중간에 쉬는 주 없이 그냥 구주 수업을 할 거고, 구주 수업을 해야 되는 이유는 1월 달에 한 거보다 3월 달에 하는 건 양이 조금 더 어떻게 되겠어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배웠던 걸 바탕으로 조금씩 양이 늘어나니까 공부할 양도 그만큼 늘어요. 근데 공부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홀수달 3월 달에는 항상 누구 공부하시고? 수요 공급 이론. 짝수달 4월 달에는 항상 투자론 위주로 공부를 하세요. 수업 진도 나가는 거랑 아무 상관없이
홀수달 되면 자연스럽게 누구를 공부하고 계셔야 되고 수요 공급 4월달 되면 자연스럽게 투자론 공부하고 계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60점이야 못 맞겠어요 설마. 두 달 고생하셨고 다음 달에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